자, 실적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원래 우리 AS 가야 되는데 네. 실적 나왔으니까요. 실적 나온 종목 군단들, 이슈가 있는 종목 군단들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쌤, 우리 한화솔루션 수익을 보고 있어요. AS 겸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 조금 전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03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고 지금 오름폭을 막 키워가요.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10%, 11% 급등이거든요. 네. 지금 자리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한화솔루션은 300일 24,000원에 만족하지 말고 27,000원 1차 목표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26,700원까지 오고 있는데 실적 이슈로 인해서 27,000원 돌파하면 우리는 최종 목표는 33,000원, 34,00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지금은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풍력이나 수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머스크 형한테 거액의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2인자 자리를 줬고 그리고 기가 팩토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수입, 중국에 우회하는 태양광들 관세를 매기면서 국내 태양광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결국에 뭐니 하더라도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천억 적자했다가 올해 5,500억 흑자 전환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0% 증가되죠.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렇다면은 한화솔루션은 2026년까지 태양광 섹터들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2026년도까지도 네.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에 개인들이라든가 연기금 투신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27,000원을 돌파해서 26,000원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 네. 고고싱 오히려 사야 된다? 네, 33,000원, 35,000원 여기까지는 목표 주가 가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수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 주셨어요. 실적은 차트에 수렴한다라고 항상 체크해 주셨는데 한화솔루션 10% 급등 300일선 돌파가 됐습니다. 300일선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이평선인데요. 27,000원 지지가 된다면 32,000원, 33,000원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자, 실적 파티 중이어서요. 우리 실적 나온 종목들 하나씩 쭉쭉 가볼 텐데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HBM 우등생답게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돼요. 셀론으로 작용이 된 건지 지금 자리 음봉 떴으니 이제 적극적인 매수 맞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어제 네. 샴페인을 크게 터뜨렸어요. 이미 어제. 네, 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게 발표되면서 어제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도 보면 실적은 어제 발표했고 오늘 2.51%까지 상승했다 밀렸어요.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반도체를 보면 어제 음봉으로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 좋게 나서 어제 샴페인을 쐈는데 어제 샴페인을 또 이어갈 만한 또 다른 샴페인이 준비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지금 300일 저항받고 밀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지금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지켜보고 지금은 만약에 내가 1,000주를 산다면 딱 100주 지금 가격에는 그래요. 나머지는 17만 원 전후에서
900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저는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목표를 봤어요. 바닥은 16만 2천 원, 고가는 21만 4,500원. 그러면 16만 3천 원에서 21만 5천 원, 21만 4천 원 이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갈까요? 삼성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똑같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미흡해요. 근데 지금 보면 바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떨어졌기 때문에 CXL로 승부를 건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CXL 쪽에서는 삼성이 우세할 거냐, SK 하이닉스가 우세할 거냐?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사를 쭉 본다면 삼성이 CX 쪽에는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서 평택의 공장에 대해서 이제 수율 검사했고 그래서 CXL 쪽에 대해서 6월부터 풀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런 맥락을 보면 HBM에서 망신당한 삼성전자가 CXL 쪽에서는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은 사야 되는 자리. 사야 되는 자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SK 하이닉스 박스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는 16만 3천 원에서 21만 4천 원까지 움직일 거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 오케이이지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섹터 어디 또 볼까요? 오늘은 이제 조선 섹터와 이제 건설 쪽들이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항상 좋은 거거든요. 우리한테 서프라이즈 실적을 주는 건데. 네. 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HD 현대 미포예요. 결국에 조선을 보시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오늘 HD 현대 미포도 실적 발표했고 HD 현대 중공업도 발표했고 삼성중공업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왜 현대 미포가 치고 나갈까? 왜 그럴까요? 실적 개선 폭이 더 컸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증가율이 네. 잽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1분기 실적이 449억이에요. 전년도에는 110억 적자를 냈어요. 그 다음에 2분기를 보더라도 174억인데 네. 올해는 554억이에요. 내년도 3분기는 353억인데 736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550%죠. 네. 그러면 분기로 보면 550%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을 볼까요? 자, HD 현대중공업의 실적 열어볼게요. 자, HD 현대중공업을 보면 얘 역시도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인데 결국에 이제 지난 그 4분기 실적보다는 네. 조금 부진하죠. 그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보다 실적 개선이 더 좋게 나왔고 네. 하지만 이것도 서프라이즈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쌤 네. 전년 대비해서 1936%.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실적이 반영됐거든요.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 얘기 나온 게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고 움직였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 후 쉬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강한 것이고 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 실적 부분을 본다면 자, 이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됐고
자, 반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HD 현대중공업과 조선이 조선. 실적 계승 굉장히 높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실적 반영되면서 네. 신고가 경신 후에 쉬고 있는 거고, 현대미포는 신고가 경신이나 고점으로 조정을 받다 가는 거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반대로 건설 섹터 쪽에서 보면 HD 그 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이것도 똑같죠. 보통 건설 업종군들은 이걸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이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의 목표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1분기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부족하지만 2분기와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보시더라도 실적에 근거해서 현대건설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렇다면 HDC 현대미포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 광주의 아파트 붕괴에 따른 네. 망신 이 부분을 다 대손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볍게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현대건설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직전 고점 44,400원이 1차 목표인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8,000원대 고점이죠. 그러면 건설주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좋은 거 간다. 그러면 반대로 GS건설은 왜 못 갈까요? GS건설이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GS건설은 아직 김포 순살 아파트 순살. 영업 정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도 이거는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순살 아파트에 대한 행정명령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직 리스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잠존해 남아있기 있어서.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다는 거. 그럼 지금 보면 넥스 시장이 참 뭐같이 만든 10주 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10주 가지고 하한가 만들면 지금 보면 GS건설은 움직임 폼이 정해졌네요. 네. 12,480원에서 23,150원.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든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건설보다는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거다. 네. 그러면 쌤, 지금 조선주, 건설주 말씀 주셨는데 조선주 실적이 조금 더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오늘 한미협이 또 있잖아요. 무언가 재료 탄생하면 더 갈 거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더 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더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하나오션이죠. 자, 하나오션이 대장 역할했는데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오션은 서프라이즈예요. 약 한 250% 영업 증가율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 40%로 감소했고 여기서부터는 또 30% 정도로 감소했죠. 그렇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네. 저는 탄력은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조선 섹터들이 이제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요것도 같은 2차 전지 섹터랑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는 미래 10년 이익 가치를 네. 땡겨서 와서 거품을 한참 키웠다 빠졌잖아요. 이제 그것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조선주들도 이제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섹터들은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갈 때까지 가보는 거는 보유자 영역. 신규 매수를 한다면 박스권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는 것. 네. 지금 상황에서 실적 좋으니까 더 간다? 저는 간이 작아서 예. 신규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조선주 더 갈 수 있지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전과는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조선주 이렇게 사인을 받아봤습니다. 쌤, 뭐 체크해봐야 될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해요. 현대차 조금 전에 실적 발표됐고요.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44조 4천억 원. 역대 최대가 나왔는데 주가의 반응은 지금 보합권. 역대 최대는 아니죠. 신기록을 새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12월 때 4분기 때가 46조 6천억이에요. 더 잘 나왔네요. 더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도 3분기 때 3조 5,500억 영업이익인데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3조 5,260억이에요. 물론 관세 전쟁 그 불확실성이 있고 경기 둔화라는 것도 있지만 선방은 했어요. 근데 결국에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분기 때 비교하더라도 실적 개선은 좋지 않은데 자, 이거는 뭐냐면 관세 부과에 따른 영업손 보통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7조 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돼서 지금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훼손됐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대 보더라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먼저 반영돼서 현대차는 바닥 나왔다. 모비스도 바닥 나왔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5, 6월 미친 여자분이 널뛰기 하듯이 그런 장은 안 나오겠지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장은 온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와인하시죠. 자동차 섹터들은 특히 자동차보다는 부품 sektor들이 좀 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크게 부담 갖지 말자고 한 게 우리가 이 부분 화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세 면제 때문에 화신이 9,950원까지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300일 저항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7,500원 전후에서 기다리면은 이건 또 먹을 수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갔거든요. 네. 몇 주인지 아세요? 33주. 33주로 상한가 예, 부분까지요? 이게 참 저는 대책원에서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볼 거는 부품주들도 마찬가지 바닥이죠. 네. 그럼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부품주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자동차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더 좋은 오케이는 부품단에서 바라보자. 그렇죠. 화신까지 또 살펴봤습니다.